네, 반갑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원내대책단 공동 당장을 맡고 있는 어기고 의원입니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1, 2, 3, 4, 5기가 폭파돼서 파괴돼서 나온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폐기물을 막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막아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마셔도 된다, 또 괴담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찬성을 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늘 1인 1질문을 시작하면서 우리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병원 박현서 원장님의 폐붓기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국민과 건강과 안전에는 난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폐수가 먹어도 된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각종 화학물질 및 방사능 물질들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악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 있는 의사들이 나서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페북에 올린 글입니다. 우리 박현서 원장님께서 페북에 올린 글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무서운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가장 인체에 위험한 물질은 세슘 137이라는 방사성 동위 원소입니다. 반가기가 무려 37년으로 길어서 사람 몸에 100g이 한번 들어가면 37년이 지나야 50g이 남고, 거기서 37년이 지나야 25g이 남고, 거기서 또 37년이 지나도 그 절반인 12.5g 인체에 남아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방사선, 이 경우에 전자선의 베타선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인체 내에서 한평생 방출되는 이 베타선은 그 사람의 몸 구석구석을 지속적으로 파괴합니다. 특히 세포 내 DNA를 파괴하여 돌연변이, 세포 파괴, 암 발생을 일으킵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어린이 생식세포 내 DNA를 파괴하여 생식기 기능 변화, 그 후순의 기형 발생을 일으킬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60에서 70대 이상의 방사선 피폭은 인류라는 종의 멸종을 일으키진 않지만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가임기 여성의 방사선 피폭은 생식세포 DNA를 파괴하여 기형, 불임 등 인류 멸종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세포 분열이 활발한 젊은 인류의 생식세포는 세포 분열이 거의 없다시피 한 50대 이상 인류의 체세포에 비해 같은 양의 방사능 피폭이 되어도 수만 배의 생식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한국 원자력학회나 일부 물리학자, 공학자들은 해양 생태에 무지하거나 인체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양심을 저버리거나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닷물에 희석됨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먹는 건 짠 바닷물이 아니라 생선 등 바다 생물이 아닙니까? 라고 원장님은 반문하십니다. 세슘 137, 아이오단 131 등 인체에 위험한 방사성 물질은 대개 무거움으로 연안의 바닥에 가라앉고, 거기에 사는 미세 해양 생물은 새우 같은 작은 생물의 먹이가 되어 농축되고, 또 새우 등 작은 생물은 더 큰 생물의 먹이가 되어 결국 정어리, 언어, 명태, 문어, 오징어 같은 비교적 큰 해양생물 체내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성 세슘 등이 그 생물이 죽을 때까지 평생 농축되고, 또 그걸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 백혈병, 갑상선 암 등의 각종 암, 내분비 질환, 생식기능 저하가 오게 됩니다. 제발 오염수가 희석되니 안전하다는 이런 무책임한 말은 과학주로서는 해도 안 된다라고 원장님이 경고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인식시켜주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저의 질문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정말 마셔도 됩니까? 정부는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64개 핵종 위에 다른 핵종은 없다고 확신합니까? 전 국민이 반대하는 위험한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 안전성을 검증하고 가짜뉴스나 귀담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국무조정실 1일 브리핑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본의 해양방류 처분 방식은 이미 과거의 논의가 끝난 것이고, 일본의 오염수 처리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겨도 재정화 과정을 거치면 문제 없다는 등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염수가 배출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정말 불필요한 브리핑을 반복하고 있고, 오염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방출에 반대할 것이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해야 될 브리핑을 우리 정부가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일본이 방류하려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포함된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라는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의 방사능 핵종 실제 함량은 독립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대규모 위험한 방사능 핵종을 수십 년간 태평양에 의도적으로 방류하게 될 경우 오염수 해양 방류의 과학적 안전성과 그것의 파급 효과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 국제 포럼의 핵 환경 과학자들 역시 도쿄 전력이 당초 64개 핵종을 측정하겠다고 했지만 7개 핵종 샘플 측정 자료만 제공하고 그마저도 방광기가 동일한 핵종의 비율이 최대 1만 6천 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고 엉터리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사고 원전 핵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허용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일본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 범벅인 물고기가 잡히는데도 도쿄전력은 알프스를 통해 걸러진 방사능 오염수를 일부 핵종만 측정한 후 나머지는 확인도 없이 해양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최장 100년이 걸친 오염수 해양 투기로 우리 바다를 포함한 태평양 일대가 방사능으로 오염돼 수산물 먹거리로 인한 인체 내부 피폭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가짜 뉴스, 귀담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어민들은 우리 바다가 방사능 오염수로 얼룩지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악영향 없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후쿠시마 핵 폐기 수를 마셔도 된다는 겁니까? 도쿄전력이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64개 핵종 위에 다른 핵종은 없다고 확신합니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오염수 방류를 야당과 함께 두 손을 맞잡고 막아내기 위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